안녕하세요. 어린이 조선일보 김서영 기자입니다. 이번에 나의 오면 만물상 제목은요. 테토남 애견녀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제목인데요. 함께 본문을 읽어보고 문해력 쑥쑥 세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문단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서양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인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보편적인 관심에서 비롯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이라는 단어, 어휘력, 속속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은요, 넓을 보에 두루편해서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것에 관심에서 비롯된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이 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정치의 뜻을 둔 제자에게 정치가로 성공하려면 먼저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라라는 조언하는 용도로 이 말을 썼다고 해요. 그러나 철학이나 과학보다는 주술에 의지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너 자신을 알라도 원래는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주술 문장이었다. 서양에선 점성술이, 동양에선 사주팔자가 그런 도구로 쓰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정리하자면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은요. 소크라테스가 정치의 뜻이 있는 제자에게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는 너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해야 잘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해준 말이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정리하면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그 유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라고 다르지 않다. 한국과 일본에선 A, B호식 혈액형 분류법이 최근까지도 성격 파악 도구로 널리 쓰였다. 1927년 일본의 한 오생학자가 혈액형에 대한 기질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A형은 소극적이고 B형은 진취적이라고 규정한 게 계기였다. 여러분, 진취라는 단어 뜻 어떤지 어휘력 속속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취에서 진은요, 나아갈 진, 취는 가질 취해서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를 성취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A형은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B형은 진취적이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잘 얘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낸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에선 혈액형 속설을 근거로 영화도 만들어졌다. 영화 B형 남자친구는 일편단심인 A 혈액형 여자가 바람기 많고 이기적인 B형 남자친구의 마음을 잡기 위해 부심하는 내용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정리하면요. 현대에는 이제 혈액형으로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A형은 뭔가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조용한 이미지, B형은 뭔가 자기 할 말 다 하고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그런 이미지로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문단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혈액형과 성격에는 아무런 과학적 상관관계가 없다. 인간의 성격을 고작 혈액형 4개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억지이고 비과학적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혈액형 A형이 있고요, B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O형, 그리고 A, B형 해가지고 우리가 A형은 소극적이고 B형은 진취적이고 고집 세고 O형은 성격이 좋고 A, B형은 약간 좀 특이하고 창의적이다 이런 고정적인 이미지가 박혀 있는데 이건 사실상 성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10년대 들어 혈액형보다는 성격을 16개 유형으로 분류하는 MBTI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청춘 남녀의 미팅 자리에선 이성에게 자신의 MBTI를 밝히는 것이 예의가 됐다. 기업들도 MBTI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자기소개서에 MBTI를 조작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문단을 정리하면요. 혈액형은 사실상 그런 성격과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혈액형 말고 다른 성격 유형 방식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MBTI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개팅 자리에서도 상대방의 MBTI로 상대를 파악하고자 하고 회사 이력서도 MBTI를 적어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어울리는 MBTI인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MBTI가 정확히 무엇인지 지식이 팡팡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BTI는요, 이제 사람의 성격을 외향과 내향, 즉 E와 I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감각과 직관, S와 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고와 감정, T와 F가 되고요. 판단과 인식, J와 P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나눠서요. 16가지 유형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4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조합이 총 16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성격 유형 검사가 MBTI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4문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MBTI 대신 테토남녀, 에겐남녀가 성격 분류법으로 유행한다고 한다. 테토와 에겐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과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줄임말이다. 적극적이고 활달하면 테토남이나 테토녀, 상냥한 성격에 부드러운 얼굴선을 가졌으면 에겐남이나 에겐녀라는 식이다. 몇 해 전 국내 한 블로거가 분류법을 만들었고 이를 본 만화가가 그림으로 그려서 소셜미디어로 퍼뜨린 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확산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이라는 단어 어휘력 속속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산은요, 넓힐 확에 흩어서 널리 퍼짐을 얘기해요. 그래서 테토남녀, 에겐남녀 성격 분류법이 최근에 널리 퍼지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블로거가 이제 이렇게 테토와 에겐으로 성격 분류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어떤 만화가가 그렸는데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면서 퍼져나간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5번째 문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토 남녀 분류법도 과학적 근거는 없다. 성 호르몬 수치도 재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성격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 심리학자들은 테토 남녀 같은 분류법은 그냥 재미일 뿐이니 이런 분류에 기대어 자신을 규정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가수 시인과 촌장은 가시나무에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을 쉴 곳 없네 라고 노래했다. 사람의 마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배움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 바뀌고 성장한다는 뜻일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은 뭐냐면요. 테토와 에겐 남녀 테스트 같은 경우도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이것이 실제 자신의 성격과는 전혀 맞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 안에는 굉장히 많은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면서 발전해 나가고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이 담긴 문단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본문을 잘 읽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본문을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해력 쑥쑥 3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정치의 뜻을 둔 제자에게 한 말은 무엇이며 그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바로 첫 문단에 나옵니다. 소크라테스가 정치의 뜻을 둔 제자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요. 정치가로 성공하려면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라라는 조언이죠. 네. 그래서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말은 뭐예요? 정치를 잘한다. 정치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졌고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야 나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좋은 정치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제자에게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기사에 나오는 성격 분류법의 예시를 들어보고 각각 어떤 것을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써보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사에 총 3가지의 성격 분류법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 혈액형이었어요. 그래서 혈액형 성격은요, 혈액형을 기준으로 나눴죠? 혈액형을 기준으로 그다음에 B형, O형, AB형 이렇게 4가지 혈액형을 가지고 성격을 나눠서 A형은 우리가 소극적이고 B형은 진취적이고 O형은 약간 성격이 좋고 특이하다 이런 식으로 성격을 나눴죠. 근데 이건 사실상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게 이제 MBTI였습니다. MBTI는요 어떻게 나눴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눴냐면 총 4가지 기준으로 나눴어요. 네. 그래서 외향적이냐, E냐, 아니면 내향적이냐, I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감각적이냐, S냐, 아니면 직관적이냐. 보통 SN 하면은요, S는 약간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N은 약간 상상력이 풍부하냐 이렇게 나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T와 F로 나누죠. 그래서 T는 약간 이성적이고 F는 약간 감성적인 거.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J와 P로 나눠서 J는 계획적이고 P는 즉흥적이고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총 16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한 게 MBTI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올해 나온 거죠. 그래서 테토, 에겐, 남녀 테스트였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을 보시면요. 테토에겐은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과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줄인 말로 해가지고 적극적이고 활달하면 테토고
상냥하고 부드럽고 좀 다정하면 에겐이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눴죠. 그래서 테토는 적극적이고 활달한 이미지고요. 에겐은 다정하고 상냥하게 나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성격 분류법이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성격을 한 가지 틀로 해석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써보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격 유형 테스트를 해서 너의 MBTI는 이거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뭐 테토남이니까 이러이러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규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쓰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의 성격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랑 있느냐, 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랑 있을 때는 말이 많아지고 좀 활발해질 수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친하지 않은 사람이랑 있을 때는 조용해지고 좀 소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성격으로 나 자신을 정의를 하기 시작하면 내 스스로 그거에 가둘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소심해서 발표를 잘 못하는 성격이야 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면 나중에 발표를 해야 될 때 혹은 발표 능력을 키울 기회를 갖지 못하겠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 성격을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결론을 내면요. 성격을 한 가지로 정의하면 자신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하거나 발전시키는 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런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NI 오면 해설 강의였습니다.